경기도 이천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이 공원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함과 동시에 명예회복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시실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다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하던 민주열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한 기념공원에는 민주열사 묘가 안장돼 있습니다. 당시 성균관대 2학년이었던 이윤성 열사. 신체 검사도 없이 군대로 바로 끌려가 보안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법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순화와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망인의 사망이 설령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고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짐을 많이 털었네. 이윤성 열사의 매형인 박정관 씨. 처남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30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이윤성 열사는 일남 5녀의 외아들이자 2대 독자로 아버님은 60세가 넘어 당시 병역법으로는 현역 입영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윤성 열사는 의가사 제대를 불과 8일 앞두고 보안대에서 조사받다가 그 보안대 테니스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도 조작됐습니다. 책갈피 속에서 불온비라가 두전이 발견됐다. 그래서 본인한테 언제 주웠냐 하니까 4월 18일 날 철제 근무 중하고 돌아오다 주웠다는데, 그러면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바로 들여다 스페이스 바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월북 혐의가 아니냐. 1981년 성균관대 역사 철학 계열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바로 뛰어든 이윤성 열사는 2학년 때에는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1982년 11월 3일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서울지역대학 연합시위에 참여했다가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정경들에게 체포되어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이윤성 열사는 3일 뒤에 바로 강제로 군에 입대한 후 보안사에 끌려가 수차례 녹화 공작을 받던 중 소속 부대가 아닌 보안대 테니스장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보안대는 사망 시간, 사망 원인 등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이 조사에 따르면 보안사는 순화 공작을 숨기기 위해 불온비라와 책자를 소지해서 월북 혐의로 조사하다가 사망한 걸로 조작했습니다. 당시 보안부대는 이윤성을 수회 소환해 조사했고 운동권 활동 전반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으나 학생운동 가담 등을 일체 부인하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벗어나고 싶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성 열사 외에도 녹화 선도 공작으로 인해 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8명이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3년 3월 18일) 강제로 군에 입대한 양창욱 씨.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보안사 조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번이 아닌 관리번호로 군생활 내내 감시를 받은 그는 30여 년 전 녹화 공작의 악몽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09C-12-1-1036 그때 공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건
끌려왔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웃도리는 다 벗게 하고 허리띠 같은 거 다 풀르고 태극기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그때 받은 조사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170 몇 장이나 되는 이것들을 그때 다 쓴 거죠. 1980년 고려대 문과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든 양창욱 씨는 친구 김두한과 함께 1983년 1학기 개강을 맞아 학회 연합시위 계획을 세우던 중 성북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학회 연합 조직? 네,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세우는 과정에서 그 3월 7일 날 성북경찰서에서 얘네들이 이거를 주도하려고 한다. 그 그림이 잡혀 들어가서 김두한이하고 나하고 성북경찰서에 제일 먼저 3월 7일 날 연행됐죠. 김두한 씨와 함께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동반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체 검사도 받지 않은 채 김두한 씨와 함께 3월 18일 강제 입대를 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었어요. 마포경찰서 정보과에 있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경찰직이 안 맞다고 관두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군대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내 자식 뭔가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근데 못 지켰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저러면 내 새끼 저기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당시 같이 강제 징집당한 김두한 씨는 상심에 차 있는 친구 양창욱을 위로했으며 격려의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친구의 위로 덕분에 점차 군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던 6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게 군대 생활을 이겨내고 있던 친구 김두한의 사망 소식. 열흘 전까지도 편지를 보냈는데 김두한이 군대에 끌려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두한 씨는 1980년 고려대 정경대에 입학해 광주 민중항쟁 정신계승, 군사정권 퇴진, 민주정권 수립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젊은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5살 김두한이고 이게 저 사진은 두한이가 그리워서 어머님이 김두한을 그린 거야, 자기가. 처음에는 잘 못 그렸는데 매일 몇 번씩을 반복하다 보니까 두한이 얼굴에 닮아간 모습. 어머님이 그린 두한이 얼굴인 거죠. 김두한 씨와 같이 입대한 동기는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김두한은 입대 전 학생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들의 명단을 보안부대 관계자가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유서 조작, 보안사령부의 심적인 압박 등 김두한 사망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이나 사망사건 보고서 등 조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두한 씨가 사망한 뒤 3개월 후 잔인한 보안사는 양창욱 씨에게도 녹화 공작을 벌였습니다. 9월 달에 공작이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그 과천 대공분실
거기에 가서 또 열흘 동안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가천대공 분실에 또 5일 동안 진양 상가에서 공작 수행 특명을 받고 한 거죠. 뭐 친구들 뭐 누구누구 불어라 뭐를 해라 이런 것들. 양창욱 씨는 휴가를 나오기 전엔 사단 보안대에서 공작 내용을 지시받았습니다. 휴가를 나온 뒤 그 지역 보안대인 서울의 한 상가로 가서 학교 선후배 동료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의 특명을 받았고 휴가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공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한 번은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공작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어요. 내가 그냥 친구를 대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등. 나 살기 위한 걸로 친구를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싸울 것이냐? 이 갈등에서 아버지 산소에서 그렇게 있었던 나의 선택의 문제? 정말 먹먹했어요. 보안대는 양창욱 씨가 입대한 후 B등급으로 분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사찰했습니다. 양창욱 씨 관련 복무 동향서에는 불망과 불순 언동사항, 출타와 접촉사항, 서신 왕래 등이 날짜별로 촘촘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두려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살아서만 돌아가자, 이런 거, 도항에도 죽고 막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생존만 하기 위한 발버둥? 그랬던 것 같아요. 양창욱 씨는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노동 3권 향상을 위해 헌신했으며 친구 김도항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는 녹화공작이라는 공작명으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진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불합치 공작이라는 잔인한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두황, 이윤성, 최운순, 정성희, 한희철, 한영현 등 대한민국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녹화공작은 1984년 11월 전담부서가 없어지며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보안사 차원의 풀악치 공작은 199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1985년 입대한 김용권 씨는 1987년 2월, 1987년에 입대한 최우혁 씨는 군생활 5개월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단서가 되는 선도 공작에 관련된 문서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녹화 공작은 선도 공작으로 이름을 바꿔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고 더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학은 물론 종교와 노조 등 전방위적으로 첩보 활동 내지 공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특수학적 변동자에 대한 관찰과 보고도 지속됐습니다. 87년에 발생한 의문사 서울대 김용곤 이 최우혁 사건은 그렇게 연계되었을 거라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기간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녹화 공작의 연장인 동일한 성격의 선도 업무라는 공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4년 이후부터는 학생운동이 이제 학생회가 부활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로 양이나 질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규모는
저는 수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 조성된 묘역. 이곳에는 현재 민주화운동을 하다 산화한 열사 50분이 안장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사망한 정성희 열사의 초은 안장식이 가족과 선후배 동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20살 청년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38년 만에 제대로 된 안식의 터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82년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정성희 열사를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뭐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선배들의 도움으로 안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자고 다 도와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오빠의 유해는 없었지만 그냥 남겨진 유품 조각이라도 넣어서 친척들 뭐 선후배들 해서 하자 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코로나 때라서 사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오빠 안장식 할 때쯤 마침 그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잠깐 반짝 그런 시기가 됐어요. 모일 수 있는 게 허가됐고 그래서 참 하늘에 있는 오빠가 정말 그것도 다 해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1981년 연세대 영, 독, 불 계열에 입학한 정성희 열사는 흥사단 아카데미와 민속연구회 등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또한 사회 현실과 군사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학내에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고교 시절에는 문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했고 에세이와 시 등 창작 활동한 내용도 노트에 담겨놓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문 등을 읽고 그 시절의 시국이나 민주화에 대해 의견을 쓴 글도 있습니다. 또한 일기장에는 1979년 YH 무역 사건을 접하고 15세기에나 있을 행위라고 표현하며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고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국가폭력에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역사를 가르치고 싶고 그러니까 교사도 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신학자도 되고 싶어 했고 철학자도 되고 싶어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거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빠는 성숙했구나. 그 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랬죠. 그러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고 1981년 11월 25일 교내에서 벌어진 한 시위에 참가한 정성희 열사는 연행되는 동료 학생을 구출하려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3일 후 정성희 열사를 포함한 15명이 바로 군대에 입영됐습니다. 집에 연락조차 하지 못한 채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격화됐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오던 그 선배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좀 시위 양상이 좀 격해졌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하고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성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치 상태고 좀 소강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여학생이 잡혀가는 걸 보고 학우를 구하자 그러면서 그 뛰어들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잡혀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성희 열사의 보안사 조난 자료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듯이 보안대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로 군대에 입영된 사람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A 등급으로 분류된 정성희 열사는 군에 입대하자 훈련병 때부터 날짜별로 빠짐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녹화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한테는 당부의 말을 많이 했었죠. 자기는 군대 가 있지만은 좀 잘 돌아가고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싸워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경계를 했던 거는 자기는 이제 감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세한 얘기들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정성희 열사는 군 생활 동안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권 동료들의 동향을 진술하라고 강요를 받아오던 중 입대 8개월 만에 최전방 철책 초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정성희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 당시 보안사 등 강제 징집과 녹화 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들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라도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사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희철 열사는 국립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근무하다 1979년 3월 철도 장학생으로 서울대 공대에 입학해 2학년 때 기계설계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책을 낼 때, 자료 좀 낼 때 보니까 이 정도 뭐 쌓여 있더라고요. 한희철 열사는 1979년 5월 가톨릭 학생회 가입을 계기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옆에가 그때 기계설계학과 가스 사무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트리하고 나하고는 이제 여기까지 가스 사무실까지 같이 걸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운동권 내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같은 그룹이 아니면 사실 물어보는 거는 조금 서로가 뭐라 그러나 금기시하던 그런, 그러니까 뭔가 보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의 그룹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서로가 이제 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희철이 같은 경우도 이제 쟤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한희철 열사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성남 지역에서 다양한 진보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남 YMCA의 청년 모임인 탄천클럽을 조직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또한 성남 지역 대학생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세미나 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드러났던 그 한희철 활동은 성남시 대학생연합회의 대학생 의식화 활동, 그 다음에 가톨릭 수직농성단과 그다음에 YMCA의 야학 활동, 이걸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1982년 12월 군에 입대한 한희철 열사는 휴가를 나왔다가 만난 친구를 통해 수배 중인 후배들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친구에게 주민등록증 용지를 구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후 편지가 발각되면서 1983년 12월 5일 보안사 과천분실로 연행돼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11일 새벽 부대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보안사는 서울대뿐 아니라 성남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혹독한 인권유린을 가했습니다. 한희철 열사는 부대 복귀 후 자책감과 두려움을 토로했고 성남 YMCA 총무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한희철의 죽음은 보안사에서 조사받은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고문을 당하면서 운동권 동료와 조직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인간적 좌절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희철의 자살은
보안사의 민주화운동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좌절감과 두려움,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 자살은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 빈곤한 그런 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저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끔 평등한 그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명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서. 네. 서울대는 지난 2009년 1.2km에 달하는 민주화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길은 4.19 혁명부터 30여 년간 민주화에 못바친 열사들의 추모비와 동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 길 한켠에 최우영 열사를 기리는 추모비도 있습니다. 최우영 열사는 1987년 4월 군 입대 후 복무 중 9월 8일 부대 내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분신해 국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부대로 달려갔고 까맣게 그을린 채 숨진 최우영 열사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집에 전화 걸어서 우리 애기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좀 와보십시오. 그랬고 나는 출근했고 부모님이 가서 이제 죽은 거 확인하고 달라고 우리가 나하고 동생하고 한 오후에 왔지. 와서 보니까 까맣게 끓은 시신. 1984년 3월 서울대 서양학과에 입학한 최우영 열사는 학생운동 동아리인 경제법학연구회에 가입해 각종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했고 수차례의 구류를 살았습니다. 1986년 5월 학내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학내 진입을 막다가 발가락 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우영 열사는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입대 후에는 보안대가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이른바 비문이라고 하는 보안 문서를 분실해 보안부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보고서에서 보안대는 최우영이 군 입대 후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거의 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최우영으로 하여금 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분신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생을 가슴에 묻은 지 35년. 최종순 씨는 사망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만 화해도 가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충 해서 그냥 화해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 처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서 국가가 뭘 잘못했고 그게 나와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국가폭력 범죄의 청사는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상 규명 없는 화해와 국민 통합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전두환의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국가폭력 가해 책임자를 비롯한 주요 종사자들의 솔직한 진실 고백을 전제로 면책권과 페널티를 포함하는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